안녕하세요. 오늘은 2005년도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준비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조금 늦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여 기다려주신 분도 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어찌됐건 빠르게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2005년도 끝내야죠, 빨리. 자, 4번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요. correct, mistaken, confused or incomplete. 이걸 이제 판단하라. 한마디로 O, X 세모로 합시다. 그쵸? OX 세모를 이제 판단하고 부연 설명해주면 되겠죠. 1번 문제.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빨간 거를 묶어놨죠. 1번, 2번, 3번 질문을 한 큐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단 읽어봅시다. 리그레션 모델에서요, 스토캐스틱 리그레서가 어떤 개념인지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확률적 회귀 변수라고 할게요. 또는 확률적 독립 변수, 설명 변수. 확률적인 설명 변수라는 건 이 설명 변수가 랜덤 컴포넌트를 가진 경우를 말한다. 당연히 맞는 정의를 쓴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게 깨집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여태까지 일반적인 또는 고전적인 리그레션 모델 어썸션이 뭐였냐? 여러 가지 입실론 i의 expectation이 0이다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했었잖아요. 동분산 가정이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꼭 있었던 게 xi는 논스토캐스틱 변수이다. 즉 상수이다 라는 개념을 항상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그럼 설명 변수가 꼭 그렇게 논스토캐스틱이 아니면 어떡하냐? 그럼 꼭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태까지의 논스토캐스틱 회귀 변수가 아니라 이제 스토캐스틱 리그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만 읽어볼게요. 2번. 스토캐스틱 리그레서가 사용되면요, OLS 리그레션 에스티메이트, 즉 OLS 추정치는요 바이어스가 생긴다. 과연 그럴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그러나 만약에 바이어스가 있더라도, 여기서 2번 문제가 연결되는 거니까 바이어스가 있더라도 라지 샘플에서 n이 많이 커지면요 바이어스는 사라진다. n이 커짐에 따라 그 바이어스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거가 또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걸 보시면서요, 여기서는 그냥 정말 우리가 말하는 불편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면 이쪽은 약간 일치성에 대한 논의가 있겠구나, 또는 여기서 MSE를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떠오르지 않는다면 연습해야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자, 한마디로 그냥 이 3번을 증명할 때는요, 일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요. 자, 그럴 건데요. 자, 문제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자, 1번이 여태까지 제가 2004년도 문제를 풀면서 사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여러분들한테 굳이 지금부터 이런 거 알려주면 내가 너무 힘들다, 영상이 너무 길어진다 라는 마음으로 무시하고 갔었던 겁니다. 자, 일단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여태까지 xi가 상수 또는 논스토캐스틱이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요, 익스펙테이션 취하는 거 한번 잠깐 봐볼게요. 자, 회귀식이 이겁니다. 자, 베타원을 추정했어요. 자, 이렇게 되죠? 안 말해도 되죠? 여기다 이렇게 쏙쏙 집어넣죠. yi에다가. 자, 그럼요, 이렇게 바뀌는 거 이제는 굳이 설명 필요 없죠. 익스펙테이션 취했습니다. 취했고요, 취했어요. 서로 이제 논스토캐스틱이니까 익스펙테이션이 이렇게 찢어지죠. 이쪽으로만 가죠. 얘만 확률 변수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면서 베타1이 남게 되네요. 불편 추정량이겠죠. 피리밋 같은 경우는 피리밋이 되지만, 제가 말했지만 피리밋은 우리가 이제 이게 찢어지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했어요. 수험 문제에서. 찢어지기 위한 조건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리미트가 옛날에 찢어지기 위한 조건이 수렴성이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거의 그거와 유사한 경우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찢어지고요. 앞에 n분의 1 붙었죠. 그래가지고 이거 양변에 곱해준 거니까 사실은 1 곱해준 거랑 다름없어요. 자, 이렇게 바뀌고요. 이 부분이 바로 0이기 때문에 베타1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일치 추정량이라는 증거였죠. 자, 여태까지 우리는 오지게 이걸 했습니다. 또는 신나게 이걸 했어요. 자, 오지게란 말 좀 너무 나쁜 말인가요? 자, 그런데 2번 문제. 자, xi가 그럼 확률 변수면 어떡할 거냐? 즉, 스토캐스틱 리그레서면 어떡할 거냐? 여태까지 했던 거랑 가정을 깬 겁니다. 그럼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냐? 자, 확률 변수인데요. 이 i랑 독립인 경우로 이제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러한 특이한 경우일 때는요, 자, 똑같이, 자, 베타1을 이제 expectation 취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얘는요, 모수는 항상 상수라 했었죠. 정해진 값. 자, 얘는 그냥 넘기고. 자, 여기서 이제 expectation이 찢어져야 되는데, 자, 분자, 분모로 바로 찢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얘와 얘의 차이를 봐보세요. xi에도 expectation이 취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확률 변수니까. 확률 변수니까 xi가 이렇게 expectation이 그냥 그냥 거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여기도 또 걸쳐져 있죠. 여기는 왜 없나요? 여기는 숫자예요. 여기가 숫자라니 엄청 충격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xi가 확률 변수니까 스토캐스틱한 거 아닙니까? expectation 그대로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기는요, 이거 제가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1부터 10까지 다 더해진 상태예요, 이미. 1, x1, x2, x3 해가지고 다 더해진 그냥 그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수예요. 근데 여기는요, 이제 더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미 다 더해진 거고요. 여기는 이제 더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혹여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나중에 또 시간 잡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 부모 부분은 상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찢어집니다. 이렇게. 자, 찢어지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가 0이기 때문에요, 베타 1은 이렇게 남겠네요. 이쪽 다 지워지고요. 그쵸? 자, 불편성 만족하네요. 스토캐스틱 하더라도 이 아이랑 독립인 경우에는요, 불편성 만족하는구나. 자, 필히 위치하는 건요, 뭐 아무 문제 없이 똑같이 그냥 일치성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세 번째,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볼게요. xi가 이번에 또 스토캐스틱 리그레서인데요. 동시에 조건부 기대값, 이 ui 바 xi, 즉 xi가 정해졌을 때 ui의 기대값, 조건부 기대값이 0인 경우를 또 해볼게요. 자, 이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자, 봐볼게요. 또 베타1에다가 expectation 취했어요. 자, 베타1은요, 이거 이제 이렇게 되고요. expectation 이렇게 취해졌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 expectation 안에 똑같이 다시 조건부 expectation이 또 생겼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이제 반복 기대치의 원칙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이 식이랑요, 이 식은 항상 같아요. 뭐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부 기대치죠. 이건 무조건부 기대치 안에 조건부 기대치를 만든 거잖아요.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어차피 값은 항상 똑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조건부 기대치를 다시 넣은 거고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요, 조건부 기대치니까 x가 정해진 입장에서는 얘가 아무리 확률 변수라도 x가 정해진 입장에서 얘의 상수고 얘도 상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여기로 걸립니다. expectation에. 그쵸? 이쪽에 조건부 기대치를 걸리죠. 자, 근데 조건부 기대치가 0이라고 했으므로, 여기 ui인데, 여기는 입실론 i네요. 얘도 입실론 i로 봐주세요.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좀 잘못했네요. 자, 여기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오해가 풀리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쪽이 0이 됩니다. 이쪽이. 그쵸? 그래가지고 또, 불편성이 만족하겠네요. 자, 일치성은요, 별 문제 없이 역시나, 만족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또 얘기를 안 했는데, 자, 2번부터 잠깐 다시 해볼게요. xi가 2i랑 독립이죠? 자, 독립이면 항상 뭐다? 코베리언스가 0이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0이 된 겁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넘겨버렸네요. 자, 여기서도요, 똑같이 코베리언스가 있는데요. expectation, 이제 조건부 기대치가 0이면요, 코베리언스 x 입실론 i도 항상 0이라고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 번 또 나온다면 제가 증명을 해줄 테지만, 자,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시면요, 여기가 또 0이니까 일치 추정량 만족하겠죠. 자, 이 상태까지 배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스토캐스틱 리그레서에 대해서 그냥 설명한 거니까, 개념이 이거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2번 문제 봐볼게요. 2번 문제에서요, 스토캐스틱 리그레서라 하더라도요, 전혀 불편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테이크는 틀렸어. X라고 되어 있죠. 그쵸? 식만 잘 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3번 봐볼게요. 자, 그러나 they will not biased in large sample이라 되어 있죠. 자, 우리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놨나요? 여기다 만들어 놨네요. 자, 얘만 잠깐 봐볼게요. 자, 밑에 문제지만. 자, MSE 기억나시죠? 자, MSE는요, 베리언스 세타의 값, 바이어스 세타의 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n이 커질 때,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MSE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요, 그때 일치 추정량의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n이 커질 때, 바이어스가 사라진다. 라는 말은요, 요 부분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쵸? 요 부분이 0이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일치 추정량이라는 걸 이미 증명했잖아요. 스토캐스틱 변수여도요, 일치 추정량이라는 걸 특정 가정만 만족하면요, 일치 추정량인 걸 증명했잖아요. 자, 일치 추정량이라는 건 이게 n이 커질 때 이미 0이 된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럼 얘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게 0이 되겠죠.
여기도 0이 되고, 그쵸? 자, 그런 측면에서 3번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서로 연결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토캐스틱 변수라고 하더라도요. xi랑 이가 독립이거나 xi의 조건부 기대치, 즉 입실론 i의 xi에 대한 조건부 기대치가 0인 경우,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요. 여전히 불편성과 일치성 모두 만족시킨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순서를 괜히 쓴 게 아니라요. 이게 가장 엄격한 가정입니다. 이걸 그나마 좀 완화시키면 이거고요. 그나마 더 완화시키면 요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회귀 모형을 돌리는 그 순간순간, 현실에서는요, 거의 요런 경우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자, 이거 뭐냐, 갑자기 이상한 놈 있다. B 뭐냐. 이게 뭐냐면요. 2004년도 1번 문제예요. 제가 그때 설명하다가 멈칫한 적이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봐볼게요. 자, 열심히 모형이 있고요. 리그레션 모델 어썸션을 일단은 만족시키는데 x 값이 들어온 랜덤리하게 뽑혀요. 베리언스 시그마 xi의 값을 가지고 뽑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제가 그때 멈칫했어요. 분명히 여기서. 자, 왜 그러냐? 이거는 완벽한 논스토캐스틱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요, 이러한 상태에서 리그레션 모델 어썸션이 만족한다는 건요, 보통 요걸 말해요.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또 이것까지 언제 설명하지? 하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뭐,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대본을 만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 보면서 그냥 쭉 읽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발력으로, 좋은 순발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른 척하고 넘겼는데요. 여러분들 2004년도 1번 문제를 풀 때, 다시 이걸 보면서요, 이게 사실 스토캐스틱 변수였구나. 다만, 이제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지금 문제를 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려고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린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내려와서 4번 문제 봐볼게요. 자, 리그레션 에스티메이터가요, 이제 바이어스가 되어 있어요. 이 피니시 샘플에서, 즉, n이 작을 때 정도로 얘기하면 됩니다. 유한 샘플이니까, n이 좀 작을 때는요,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가, 이제, 라지 샘플에서는요, 언바이어스 되는 경우를요, 이 경우를 불일치성이라고 한대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원래는 불편 추정량인데, n이 커지면서, 원래는 편의 추정량인데, n이 작을 때는, n이 커지면 불편 추정량이 되는 경우를 불일치성이라고 한다? 완전 이상한 소리죠. 일단은 첫 번째로, 바이어스가 있든 없든 상관은 아니에요. 일치성에는요. 바이어스가 없어도 상관없고요. 바이어스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전에 봤지만 이 추정량도 뭐 바이어스가 원래부터 없는데 그래도 일치 추정량이잖아요. 그쵸? 일단 첫 번째 요 문장부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로 불일치성이 되려면요. 자, 이게 충분 조건이 뭐라 했어요? 이 바이어스랑 베리언스가 n이 커질 때 0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n이 커질 때는 언바이어스도 된대요. 즉 얘가 0이 된대요. 이 바이어스가 0이 된다는 말이랑 똑같죠. 그럼 그게 꼭 불일치성일까요? 얘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는데 일치성인지 불일치성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한 소리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해설도 없이 틀렸다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얘를 떠올리시면서 이건 완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완전 그러듯하게 사기를 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5번. 자, 또 여기서부터 이제 한 큐로 연결된 문제인데요.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고민했는데 조금 가볍게 일단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봐볼게요. 설명 변수에요. 자, 요 놈이 있어요. 특이한 놈이. 이렇게 레그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종속 변수에 대한 시차 변수라고 하거든요. 레그드. 그쵸? YT인데, 거기 YT-1이 있어요. 즉, 전기 GDP로 올해 GDP를 예측한다. 뭐, 이런 개념이면 좀 이해되시려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신의, 저번 달 성적으로 요번 달 성적을 유추하겠다. 뭐, 이래도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죠?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자, 이랬을 때요. 자, 가볼게요. 레그드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랄까, 시차 종속 변수를, 사용됐다. 설명 변수 이렇게 이 경우에 이래서 스토캐스틱 리그레스다. 이거는 확률 변수다.
확률 변수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확률적인 그냥 스토캐스틱 리그레서라고 할게요. 제가 또 갑자기 용어가 너무 헷갈리네요. 자, 스토캐스틱 리그레서다 얘는. 왜냐면 이것은 랜덤 컴포넌트이기 때문이다. 자, O냐 X냐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yi는요 랜덤 컴포넌트예요. 누구 때문에? 왜 때문에? 얘 때문에. 그쵸? 얘가 랜덤 컴포넌트니까 얘도 랜덤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쵸? yt-1도요 당연히 랜덤 컴포넌트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게 번뜩 떠오르면 좋아요. 우리가 연립방정식 모형을 풀 때요. 막 구조방정식이니 그 다음에 축약식이니 이런 걸 배웠습니다. reduced form. 근데 reduced form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이 우변 부분이요 모두 선결변수로 된 경우라고 했었고요. 선결변수라는 놈은 뭐였냐면 일단은 이러한 독립변수, 설명변수랑 독립변수랑 외생변수라 했었죠. 그때는 외생변수와 동시에 종속변수라고 하더라도 종속변수의 과거값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선결변수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그때 제가 보여줬었어요. 이해되시죠? 얘는요 스토캐스틱 리그레서지만 그렇지만 얘는 선결변수입니다. 선결변수기 때문에요. 그럼 특징이 뭐냐? 얘는 비록 스토캐스틱 리그레서지만 얘와 얘 사이에 코베리언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일단은 없다라고 당연히 가정하고 모형을 돌리는 겁니다.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해되시나요? 자, 선결변수라는 거. 자, 꼭 다시 뒤적여 보세요. 8번 문제였나요? 7번 문제였나요?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저도. 2004년도. 자, 어찌됐건, 간에. 자, 얘는 스토캐스틱 리그레서는 맞습니다. 다만, 그러면 무조건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없이 이제 풀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얘를 보면서, 얘는 스토캐스틱 리그레서이자, 선결변수였었지, 정도까지 떠올리시면 이제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에 말했습니다. 자, 되셨죠? 넘길게요. 자, 4번 문제. 이게 뭘까요? 4번이 아니죠? 이제 6번인 거죠? 제가 로마자 거꾸로 읽고 있었네요. 자, 이게 5번이고, 이게 6번이죠? 레그드 디펜던트, 즉, 시차 종속 변수가요, 포함된 리그레션 스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식에서요, 회귀식에서는요, 이 코에피션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개수 추정치가, 이런 것들, 얘네들, 베타3 이런 애들요, 얘네들이 숄트런 이펙트를 말한다. 다른 other variable이군요. 여기가 아니라 other variable이니까 얘가 이제 시차 종속 변수니까 other variable은 얘죠. 얘에 대한 이 계수값 베타2가요. 숄트런을 말한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서요. 맞지? 라고 하는 사람은 뭐 또 이미 제 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 제가 이런 거 다 준비해 봤어요. 어찌됐건 간에 밑에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롱런 이펙트는요, 얻어질 수 있다. multiplying their coefficient by,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얻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자. 아니에요. 제가, 이게 틀렸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꼼꼼히 읽어볼게요. 다시. multiplying their coefficient. 그들의 코이피션트를요, legged dependent variable. multiplying their coefficient by coefficient of legged dependent variable. 이 베타 3와 이 말은 자 장기 효과는요 이렇게 얻어질 수 있다고 얘는 지금 설명을 한 거네요. 즉 뭐냐면요 여기서 얘의 개수랑 얘의 개수 두 개가 곱해진 요거가 바로 장기 효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이건 또 틀린 말이네요. 장기 효과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보자마자 알면 천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또 밑에 써봤습니다. 자, 식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 요 놈이 있잖아요. 요 yt-1 부분에다가요. yt-1을 실제로 넣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yt-1이 뭐냐? 요거잖아요. 그쵸? 넣었어요. 그럼 이제 전개하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넣었어요. 그쵸? 그런 식으로 무한히 넣을 수 있겠죠. 무한히는 아니고 사실 t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t개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쭉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잠깐 봐봅시다. 숄트런 이펙트라는 건요. xt라는 놈이 한번 어떠한 그 다른 베리어블의 숄트런이라는 건 t기에 그냥 발생했을 때 다음 기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또는 t기에 발생했을 때 다음 기라고 하면 되겠죠. 이번 기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를 궁금해 했을 때는요. 그냥 베타2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yt를 xt로 미분한 값. 그쵸? 그게 베타2입니다. 자, 그런데요. 장기 효과는 뭐냐면요.
자, 이번 게 xt가 어떤 값이 나왔어요. 그럼 걔 때문에 베타2라는 값이 일단 나오죠. 이게 단기 효과죠. 자, 그럼 또 다음 끼가 됐어요. 다음 끼가 되면요, 이 xt는요, xt-1이 되는 거겠죠? 그 yt 입장에서는 전기가 돼버리니까, 그쵸? 자, 그때는요, 효과가 베타2, 베타3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요, 또 다음 끼가, 2기가 지났어요. 그럼 또 이번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반복 대입하면요, 여기 베타2, 베타3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가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옛날에 등비급수 기억나시나요? 공비가 베타3이고 첫 번째 항이 베타2인 무한 등비급수를 구한 겁니다. 1-r 곱하기 첫 번째 항.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r이 이제 공비가 베타3가 나오는 거겠죠. 고등학교 수학은 정말 위대하다고요. 정말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요, 장기 효과는 이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단기 효과는 베타2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떤 걸로 할까요? 이제 소득이 증가했어요. 이게 그 소비예요. 그렇죠? 단기에 소득이 증가한 효과는요, 베타2만 나타나요. 이번 기에 바로. 그렇지만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게 누적적으로 다음 기에도 영향 미치고 다다음 기에도 영향 미치고 얘 때문에 그쵸? 얘 때문에 이거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무한히 쭉 가기 때문에 그쵸? 그게 효과가 뭐냐? 베타2, 베타2, 베타3, 베타2, 베타3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자, 설명 다 되셨나요? 자,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 번인가요? 8번인가요? 제가 로마자 잘 못 읽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 레그드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넣으면요. 반드시 자기 상관이 일어난대요. 그런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바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시차 종속 변수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요. 자기 상관을 검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더비너슨의 D검정이 아니라 그냥 못 쓰죠. 이런 시차 종속 변수 있을 때 못 쓴다고 또 제가 알려드렸죠. 자, 바로 더빈의 H검정이면서 요렇다라는 거 한번 영상에서 말해준 적 있었죠. 자, 여기서만 봐도 사실 이걸 떠올려도 돼요. 아니, 시차 종속 변수가 있을 때 자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 항상 자기 상관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는 반증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자, 여기까지는 그냥 제 설명 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 문제를 푸시면서 자기 상관이 있다라고 되게 확신을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Q스터디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바로 시차 분포 모형에서 코익 모형을 떠올리신 분들이라면 이거 분명히 거기 문제에서 거기 강의에서 자기 상관이랑 그다음에 게다가 내생성 문제까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왜 여기서는 자기 상관이 아니라고 했었지? 자, 이거는 코익 모형이랑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코익 모형이 아닙니다. 자, 코익 모형 잠깐 봐볼게요. 자, 해당 모형을요, 제가 써놨죠. 코익 모형이라 생각하고 자기 상관과 내생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써놓은 건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요. 자, Q스터디를 안 들으신 분들은 코익 모형이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걸 한번 정독을 천천히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런 걸 시차 분포 모형이라 합니다. 자, 뭐냐면, 종속 변수가 아니라 설명 변수의 이 과거 값들을 쭉 무한대로 지금 갖다 놓은 모형이에요. 이해되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소득이 있고, 전전기 소득, 쭉쭉쭉 무한대게 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소득,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하는 소비, 이런 함수로 정해진다라고 생각한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유도가 엄청나게 깎일 거 아니에요. 무한계의 자유도가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돌릴 수가 없는 모형이잖아요. 자,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냐? 이 부분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전기는 베타 제로의 람다 배만큼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전전기는 효과가 베타 제로의 람다 제곱배. 자, 이게 코익의 가정입니다. 이게 일정한 비율로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 효과가. 이게 코익의 가정이었는데요. 이러한 가정을 하면요. YT 빼기 람다 YT를 하면요. 다시. 제가 안 써놨네요. 자, YT에서 빼기. 잘 만들고 있습니다. YT 빼기. 아이고. 자, YT
빼기 람다 yt-1을 하시면요 바로 요 식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해가지고 쭉 정리한 다음에 하면요 요 식이 나와요. 단순하게 딱 쭈루룩 정리됩니다. 아시겠죠? 단 vt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코익 모형이에요. 코익 변환을 한 코익 모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경우는요, 봐봐요. vt에 입실론 t와 입실론 t-1이 동시에 있어요. 자, 그럼 얘는요, 당연히 자기 상관이 있어요. 해보세요. 얘네들 vt랑 vt-1이랑 한번 그 분산 구해보세요. 자기 상관이 있습니다. 게다가요, 여기 입실론 t-1과 yt-1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설명면서로 yt가 있고, 여기 vt에 입실론 t-1이 있어요. 당연히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생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코익 모형의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코익 변환 문제 모형의 단점,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VT가 자기 상관이 있다. 2번 오차항 VT에 서로 VT랑 YT가 서로 독립이 아니다. 즉 내생성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히 편의도 있고요. 일치 추정량 아니고요. 뭐 중중중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쭉쭉쭉쭉 더빈 D 안 되고 H 검정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코익 변화 모형은 코익의 이런 가정하에서 문제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참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설명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코익 모형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다 뭐냐 하고 눈이 픽픽 돌 것 같아서 좀 더 걱정됐지만 언젠가 봐야 되는 모형이기 때문에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Q스터디에 정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모형을 보시고 결과만 딱 보시고 이거 코익 모형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코익 모형은 이러한 가정을 덧대면서 이 모형에서 모형을 변환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저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거고요. 둘이 좀 차이를 아시겠나요? 자, 설명을 더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B번 문제 봐볼게요. 자,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요. 베리어블 x가요. 자, 측정 오차라고 읽습니다. 이건 measurement error는요. 측정 오차예요. 자, 그럼 또 이거랑 비슷한 용어가 뭐냐? 스페시피케이션 에러가 있어요. 그거는요. 표기 오차라고 합니다. 식을 잘못 세웠을 때는요. 스페시피케이션 에러라고 하고요. 이렇게 x를요. 이게 측정을 잘못한 경우를요. 측정 오차라고 해요. 자, 그래서 측정 오차가 어떻게 있냐면요. 항상 알파만큼 빠진대요. 그래서 내가 x라고 생각하고 구한 애가 사실은 진정한 x로부터 알파가 빠진 애입니다. 자, 되셨죠? 자, 이 문제 쉬우니까 빨리 봐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회기를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OLS 이제 에스티메이터가 이 베타2 있잖아요. OLS 베타2가요.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 알파랑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어서. 그 바이어스가 일단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는 회기를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난 이렇게 돌린 게 아니라 나는 이 x를 뽑아놓고 이렇게 돌린 거죠. 자, 이렇게 회기를 돌린 겁니다. 자, 그럼요, 베타2 OLS는요, 이렇게 프라임이 붙은 x로 회기가 돌렸겠죠. 자, 프라임 붙은 x 부분에 요거를요, 그대로 집어줍니다. 넣어줬죠. 그쵸? 넣어주고 보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알파가 지워지네요. 고맙게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제대로 된 베타2의 OLS 추정량이잖아요. 제대로 된 OLS 추정량, 제대로 된 식의 OLS 추정량, 베타2 추정량은 당연히 편의가 없겠죠. 근데 식 변환하다 보니까 얘에 대한 OLS 추정량이 쭉쭉 변환하다 보니까 그냥 제대로 된 식의 OLS 추정량이 똑같네. 당연히 편이 없겠죠. 여기까지 설명되셨겠죠? 자,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똑같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돌렸어요. 그쵸? X'이 이런 상태고요. 자, feed value of y. 자, 뭔 소리냐? y hat을 말하는 거예요. y hat. 자, y랑 y hat은 다르죠? 이건 진정한 값이고 내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이건 내가 회기식으로 돌려가지고 추정한 값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 구분 안 되시면 안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건 y hat이요. 또 이제 뭐 좀 문제가 있대요. 뭐 알파 베타 2만큼 뭐 작아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y hat이 진정하게 내가 추정할 y hat보다 알파 베타 2만큼 작아지지 않냐? 자, 한번 또 검증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베타2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베타2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베타2랑, 여기서 추정한 베타2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으니까요. 자, 우리가 한번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밑에 걸 먼저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추정한 feed value of y는요, 요거겠죠. 베타1 플러스 베타2 xi인데요. xi에다가 이거 집어넣었죠. 베타2는요, 진정한 베타2랑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말해볼게요. 베타2 xi 프라임은요, 요 부분이죠.
자, 베타1은요, 베타1은 요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그쵸? 자, 이 부분이 바로 베타1입니다. 자, 당연히 아시겠죠? 베타1 추정량은요, y바 마이너스 베타2의 x'인데, x' 대신에 요거 넣은 것 뿐입니다. 이게 바로 베타1이라면 헷갈리죠? b1이에요, b1. 그쵸? 이게 b1. b2 x'은 여기 그대로 써져 있고요. 그쵸? 자, 그렇고요 이제 x' 이 부분에다가도 또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쭉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요, 이 부분이 뭐예요? 진정한 회기식의 b1. 이 부분이 뭐예요? p2xr. 진정한 회기식의 p2xr. 자, 이 식은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 식과 요 식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나 y 햇이라는 값이 진짜 제대로 돌렸을 때보다 어떤 차이가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식으로 딱 변환해 보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것도 틀렸다. 이해되시죠? 3번 봐볼게요. 자, 이랬을 때요, r² 값이요, 뭐, 알파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r²가 변하냐, 안 변하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자, 봐볼게요. 자, y 햇이요, 바뀐다고 했어요, 안 바뀐다고 했어요? 저렇게 측정 오차가 발생한다고 해도, 안 바뀐다고 했었죠, 결론에서. 2번에서,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 잠깐 봐볼게요. yi-y 바의 제곱은요, 우리가 총변동이라 해서요, tss 또는 sst라고 해요. 둘 중에 편한 걸로 외우시면 돼요. 저는 이쪽으로 외우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tss 또는 sst입니다. 자, 그 다음에 yi 햇 빼기 y 바의 제곱은요, 이제 이게 회귀변동이라고 해가지고 ess 또는 ssr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이제 잔차변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y-y 햇이 바로 ui잖아요. 그쵸? 자, 이게 잔차변동이라고도 하고, 뭐, 그쵸? 뭐 잔차변동이라 하죠,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걸 RSS 또는 SSE라고 하잖아요. 자, 제가 이제 식을 안 써놨으니까, 자, R²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R² 값은 TSS 분의 ESS로 하죠? 또는 TSS 마이너스 RSS. 그쵸? 왜냐면 얘는 얘 더하기 얘니까. 그쵸? 자, 하여튼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가. 그쵸? 너무 웃기네요.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런데요, TSS 부분은요, 우리가 YI, 어떠한 그 XI를요, 그 측정 오차가 발생해서 해봤자, 얘가 뭐 그렇다고 변해요?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얘는 측정 오차가 있기 전과 있은 후랑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한마디로 변화가 없다. 그쵸? 자, ESS 봐볼게요. ESS는요, Y 햇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니까, Y 햇 빼기 Y 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Y 바도, 이거는 뭐 전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변화가 없고, 여기도 변화 없다. R²는 측정 오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변화한다, 안 변화한다? 안 변화한다. 이해되시죠? 자, 한마디로, 우리가 이러한 측정 오차가 발생했음을 알았음에도, 그럼 다시 다 돌려야지. 물론 다시 돌리는 게 좋긴 하겠지만, R²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측정 오차가 설명 변수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R² 값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완전 수학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자, 제가 좀 부연 설명했고요. 이 앞부분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은 좀 되지만,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제가 또 그리고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또한 이거 2004년도와 달라졌던 부분들 어떤 것들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또한 그냥 하나씩 말하면서 편하게 하고 싶은데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자, 여태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번에 이제 5번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